비교적 초기 작품인 새로서의 자화상, 이 작품을 자세히 한번 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이긴 한데 이 새는 눈이나 어떤 자세한 어떤 묘사가 빠져 있습니다. 단지 나선의 이미지가 중첩이 되어 있는데요. 루이스 부르주아는 말하기를 나선은 나에게 중요하다. 나선은 비트는 것이고 어렸을 적에 탑pit을 빨고 그것을 널기 위해서 비틀어서 고리를 만들었던 그 기억을 여기에 오버랩 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후에 아버지의 애인에 관한 꿈을 꿨다. 그리고 통제와 자유를 상징하는 나선을 난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대단히 메시지가 좀 혼란스럽죠. 그것은 그녀가 나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녀의 기억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를 되살려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선은 그녀의 작품 세계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녀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여성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장소로 집을 선택해서 그녀의 작품 세계를 펼친 것인데요. 여성에게 있어서 집이란 어떤 것일까? 많은 안락을 저희가 안락한 시간 그리고 편안함, 나를 보호해 주는 공간이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이 작품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뭔가 긴장감을 유발하고 무언가 나는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나를 감출 수 없는 그런 불안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녀의 마음속에 집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집으로부터 받았던 고통 그런 것들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눈물의 화병이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얼뜻 보기에도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이미지를 저에게 전달해 줍니다. 사람인 것 같지만 사람의 신체가 제대로 묘사되어 있지 않고 이 눈동자는 어디를 응시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눈에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그 눈물은 밭이 얻은 그 화병을 감당하지도 못, 그 화병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계속 연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지금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신을 도움을 요청하는 자신에게 정말 고통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 피폐한 자신의 내면을 그대로 그림에 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2000년이면 그 루이스가 90살이 되어가던 해에 또 그린 또 다른 작품입니다. 불면증이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사실 이때쯤에는 루이스가 대단한 정서적인 안정을 찾았던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했던 것을 은근히 이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을 보시면 눈동자도 사방팔방을 방황하고 있고 그녀는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표정 가운데 그녀의 긴장과 불안이 역시 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녀가 남편을 따라서 뉴욕에 갔을 즈음에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Blind Leading the Blind. 장님을 인도하는 장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프랑스 파리에서 자라나고 공부를 하다가 전혀 다른 곳 뉴욕으로 건너간 그녀는 아무리 가족이 있지만 이방인으로서의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이자 그리고 어머니이자 그리고 예술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대단한 두려움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늘고 뾰족한 다리 그리고 무엇인가 그것들이 서로 위태롭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단에 연결된 어떤 그 상판으로 인간의 연대를 또 꿈꾸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그녀가 50세에서 60세로 접어든 때에 그녀의 또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기에 그녀는 남성과 여성의 성을 상징화하는 그 상징물을 작품 소재로 많이 썼습니다. 이 어떤 라텍스로 여성의 가슴을 과장되게 표현한 그런 조끼를 입고 그녀가 살고 있는 맨하탄 아파트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어떤 표현은 이태리에서의 잠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작품이 상징하는 물건은 여러 가지의 뭐 상상을 저희가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루이스 브루주에게 당신은 페미니스트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렇지만 루이스 브루주아는 그것을 거부하죠.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이즘에 갇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표출합니다. 아버지의 파괴라는 작품입니다. 1974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거의 20여 년이 지난 후에 나온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루이스 브루저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한 방 안에 여성과 남성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들을 대립시키고 그 가운데 테이블에는 형체를 잘 알 수 없는 어떤 조각들이 늘어져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 놓여져 있는 것들은 사실 그녀가 동물을 잡는 그 도살장에 직접 방문을 해서 동물의 사체를 캐스팅을 해서 그것들을 다 형을 따고 그것들을 만들어서 그 테이블에다가 뿌려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쉽게 공감할 수 없는 주제이긴 하지만 아버지를 살해하는 상상을 하면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루이스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어린 시절에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어떤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사람을 많이 조롱하고 자신을 많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존감을 낮추는 그런 정서적 학대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 대한 그 떨쳐낼 수 없는 적개심, 분노, 그것들이 이 작품 안에 모두 쏟아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0여 년이 지난 후까지도 그녀는 아버지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이 작품을 기점으로 해서 그녀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 미움과 분노를 씻어내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또 바람을 담은 것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되어집니다. 셀 시리즈라고 하는 또 일련의 작품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 작품은 모두 28개의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 중에 몇 개를 통해서 그녀의 또 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포위된 불안이라는 어떤 부제가 보여주듯이 그녀의 또 연속성으로 나타내는 그녀의 내면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You better go grow up이라는 것은 너는 잘 자라고 있어. 더 잘 자라고 있어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사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 철창 안에 보여질 수 있는 그 소품들은 작은 테이블이고 의자이고 거울입니다. 그녀는 자기가 어린 시절에 사용하던 그런 것들을 오브제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철창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외부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 있죠. 무엇인가 안에서는 감시를 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깥으로 쉽게 나올 수도 없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고립감을 느끼게 해주죠. 이 동그란 그 원형의 그런 이미지가 있는 이 작품은 눈과 거울이라는 작품입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가정교사와 아버지의 외도를 감시하게 했던 그 시절의 충격을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거울이란 이미지가 중첩돼서 또 나타났는데요. 거울이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를 오버랩 시키기 때문에 그 불안이라든가 그 감정이 더욱 증폭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녀의 내면이 우리에게 전달돼 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작품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슈아지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이 철창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건물의 모형이 보이는데요. 이 건물은 그녀가 어린 시절 살던 자신의 집을 작게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모형입니다. 마찬가지로 철창 안에 갇혀 있고요. 그 상단에는 옛날 단두대에서 사용하던 칼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녀의 느낌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의 그 집이라는 것은 자신을 가둬놓고 너무나도 힘들게 고통스럽게 했던 기억으로 남아져 있는 것이죠. 그런 그 집을 무엇인가 심판하고 그것을 끊어내고 싶다는 강렬한 그녀의 바람을 담은 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축적인 요소를 담은 작품인데요. 레드룸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앞에는 철창이 둘러쳐 있었다고 한다면 이 작품은 목재로 된 어떤 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붉은색의 여러 가지 소품들을 배열을 해 놓았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소품들은 실타래입니다. 그녀가 어린 시절에 많이 집에서 봤던 그 타피스트리의 재료가 되었던 그 실타래와 그것을 짜던 자신 어머니의 손을 모형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 배열을 해놨고요. 또 실내에서 볼 수 있었던 램프라든지 또 그 여러 가지 소품들을 보관하던 어떤 보관함 같은 것, 어린 시절을 그대로 재현을 해놨지만 어쩐지 대단히 불길한 느낌, 그리고 남한테 쉽게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은밀한 무엇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공간으로서의 어떤 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도 그녀의 셀 시리즈의 또 한 작품을 볼 수 있게 되겠는데요. 이 작품은 하나의 기둥에 뻗어난 세 개의 두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된 두상은 뭔가 고통의 외침을 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녀의 내면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어떤 호소가 담겨 있고, 그녀에게 헝겊으로 되어진 어떤 인간은 상처로 얼룩져 있고 무엇인가 계속 파편들이 이어져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존재합니다. 이것들 통해서도 그녀는 셀 시리즈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자신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정서적인 부분을 연속선 상에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또 아까 처음에 저희가 언급했던 것 같은 나선이 또 나타나는데요. 신체를 꼭 조여오고 있는 이 나선은 대단히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질식할 것만 같은 그런 굉장히 긴장을 유발시키는 장면이죠. 게다가 이 오브제는 천장에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불편한 것들을 다 모아놓은 듯한 이 작품에서는 또한 그녀가 느꼈던, 그리고 그녀가 목격했던 많은 것들을 또 기억하면서 수많은 반복적인 재생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루이스 브루자의 셀 마지막 작품을 만나보게 되겠는데요. 그것은 2008년에 세상에 내놓은 작품입니다. 그녀가 2010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2년 전에 그녀가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철창에 존재하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철창은 사각으로 된 딱딱한 철창이 아닙니다. 곡면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중앙에는 나선형으로 된 계단이 있는데요. 그 계단을 올라가 보면 상부엔 또 다른 오픈 공간이 나타납니다. 이 나선형 계단은 그녀가 살던 집에 실제로 존재하던 그 계단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녀가 이 마지막 등반이라는 이름 하에 자신이 이제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있음을 세상에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루이스 브루자의 일련의 작품들을 통해서 그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의 세계를, 내면을 탐색하고 용기 있게 마주했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숨기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너무나도 솔직하게, 그리고 그 고통의 기억들을 수없이 소환하고 만나고 대화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기 치유와 회복의 가능성을 모색해 나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